자, 모의고사 20번, 21번 두 개 풀 거야. 자, 지문이 보면 논리학이죠. 예, 논리 지문인데 이제 뭐 명제나 이런 거 설명하는 거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 당황하는 경우 많은데 일단은 여러분들 신경을 써야 될 게 얘도 문제 푸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구분 잘 해놓고 문장의 형식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볼 거야. 그리고 이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시간 있고 이해가 잘 되면 꼼꼼히 다 읽어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나오는 사례라든가 또는 뭐 이런 명제 그다음에 이제 뭐 PQ 나오는 것들 많이 있는데 이렇게 알파벳 나오는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요. 뭐에 집중해? 정의, 그지? 명제면 다 어떤 명제 형식에 대한 설명들이 나온단 말이야. 참 논리학 지문은, 그지? 그럼 명제 형식에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의에 집중하세요. 정의에. 네. 그래서 지문을 먼저 간단하게만 분석을 해볼 건데, 자, 딜레마 논증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합니다. 그래 놓고서 딜레마 논증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지니고 있다 해서 자, 4개의 예문이 쭉 나오죠. 그러면서 이게 딜레마 논증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문단 보면 뭐 딜레마 상황에 대한 설명 따옴표 안에 예시 있고요. 그지? 그러면서 모순 관계, 반대 관계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자 보면 모순 관계여야 어떤 명제가 모순 관계여야 해. 그러니까 지금 PQ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그래야지만 결론이 타당해요. 그러니까 즉 딜레마 논증의 결론이 타당하더라. 이렇게 보면 되지. 왜? 이게 전부 다 뭐에 대한 문단이야? 그래, 딜레마 논증 문단이잖아. 근데 이제 반대 관계여서 PQ는 빼고 그러면 상대방은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머릿속에다가 편가르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모순 관계면 딜레마가 성립이 되는 거고, 그지? 만약에 반대 관계면 이건 딜레마 논증이 아닌 거예요. 잘못된 거지. 잘못된 딜레마 논증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딜레마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편견이 있어서 딜레마를 안 좋은 걸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예, 문장 자체는 그래요. 그래서 자, 반대 관계면 딜레마 논증이 아니니까. 자, 딜레마 논증은 누구 편? 그래, 모순 관계 편이야. 그냥 같은 거 취급하고 문제를 푸세요. 어차피 국어야. 이건 그치? 논리학이 아닙니다. 우리 시험 보는 건. 자, 그래서 그냥 이 둘은 같은 편, 그냥 거의 같은 단어 취급해도 되고, 그 다음에 반대 관계 같은 경우는, 반대 관계 같은 경우는 딜레마 논증과는 다른 편, 이렇게 해서 가면 된다고. 자, 그러면서 모순 관계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이렇게. 여기가 지금 모순 관계 정의죠? 그지? 개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모순 관계에 대한 설명이 계속 이어져요. 그럼 여기 뜨고 자, 이 문단 통째로 다 뭐다? 모순 관계야. 그러면서 뜬금없이 배중률 나오고 무모순율 나오는데 사실 논리적으로 이걸 이해를 해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그래. 다 모순 관계랑 한편 이렇게 취급을 해버리라고요. 이따 문제 풀 때도 써먹을 겁니다, 선생님. 그 실제로 보면 우리가 모순 관계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전제가 성립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지 모순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 뭐 그거는 우리가 뭐 논리는 나중에 아니면 우리 따로 공부를 하도록 하고 그래. 뭐 기회 되면 수업 시간에 하는 거고. 자, 어쨌든 간에 배중률 무모순율은 모순 관계랑 같은 편이다. 그지? 그러면서 아래로 내려가면 한 편 했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시작이 되지. 그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야, 문단이. 자, 그러면서 둘 다 옳을 수 있지만 둘 다 그를 수 있는 관계가 성립한다. 이걸 뭐라 그래? 반대 관계. 그렇지. 드디어 나왔네요. 우리가 앞에서 모순 관계와 반대 관계를 구분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지문에서도 이거를 잘라서 구분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반대 관계의 개념 정의죠. 자, 그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자, 예문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냥 뭐 설명하는 말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뭐겠어. 그래, 반대 관계에 대한 설명이겠지, 그치? 그래서 그냥 쭉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자, 그러고 나서 흑백사고의 오류 나오는데 흑백사고의 오류는 어떨 때 생긴데 반대 관계의 두 진술. 그럼 반대 관계 긍정. 이건 반대 관계야.
그 다음에 모순관계의 두 진술인 것으로 혼동. 그러면 모순관계는 아닌 겁니다. 그치? 이게 맞는 건데, 자, 오류가 일어나는 거는 어떨 때? 그치? 이것으로 혼동을 했을 때, 그때 이제 흑백사고에 오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사실상, 그치? 여러분들 흑백사고라고 하는 게 사실 뭐랑 관계 있겠어요? 이거 지금 보면 문제 푸는 거랑 관계 없습니다. 그냥 문장 형식만 놓고 보세요.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 봐봐, 흑백사고, 오류, 그건 부정이죠. 그 다음에 모순관계, 혼동. 그러면 이것도 부정적인 표현이야. 그러니까 오류랑 혼동이 유사한 거란 말이야. 그럼 흑백사고는 뭐야? 모순이야, 그래.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흑백사고는 모순관계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가 오류를 일으켜서 잘못 생각하는 거는 모순관계가 아닌 것을 모순관계라고 보는 잘못인 거예요. 네, 네. 뭐 어쨌든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풀 때 써먹을 수 있으면 써먹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단어들 또는 개념들을 편가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지문으로 돌아와서 반대 관계인 것을 모순 관계로 착각하는 것이 흑백사고에 오르더라 하고, 자, 마지막에 지문 보면, 자, 뿔 사이로 피해가는 거, 이거 뭐야? 딜레마에서 빠져나가는 게 뿔 사이로 피해가는 거예요. 그럼 아까 딜레마는 누구 편이었지? 모순 관계, 반대 관계. 그죠? 딜레마는 모순 관계였어. 그럼 거기서 자, 빠져나가려면, 딜레마가 아니게 되려면, 그럼 뭐라는 걸 입증하면 돼? 반대 관계라는 거를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그지? 그게 뿔 사이로 피해가는 겁니다. 왜 하필 이런 표현을 쓰냐면, 우리가 모순 관계라는 건 기본적으로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집합이 없어. 그 외에 여집합도 없고, 교집합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니면 도거든. 흑백 논리고. 그래서 여기에서 걸리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 관계는 중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 A 있고 B가 있는데 이제 A도 아니고 B도 아닌 상황, 이 사이에 그지 둘의 여집합으로 얘기를 하면 된다고. 그러면 A와 B 사이에서 이 두 개의 뭐야? 어우, 왜 이래? 자, 이게 뭐예요? 두 개의 뿔이야. 그치? 왼쪽 뿔 피하면 오른쪽 뿔에 들이받치고, 오른쪽 뿔 피하면 왼쪽 뿔에 들이받치는 거거든? 근데 반대 관계는, 그치? 그 뿔 사이로 피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뿔 사이로 피해간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 반대 관계라는 걸 입증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대충 이해를 해놓고, 그러고서 문제 봅시다. 자, 윗글의 내용을 통해 이끌어낼 수 있는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 아까 했었죠. 모순 관계에 있는 두 진술은 이걸 만족시킬 수 없다? 자, 부정 표현이죠. 근데 아까 우리 모순 관계와 배중률, 무모순율은 같은 편이라고. 그러니까 모순 관계를 긍정했으면 배중률, 무모순율도 긍정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세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긍정, 부정만 일치하면 된다고요. 같은 편인지 다른 편인지 봐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반대 관계에 있는 두 진술 중 하나가, 자, 두 진술 중에서 하나가 옳으면 다른 하나가 그르다고 판단하는 것. 자, 이게 뭐예요? 우리 이 앞에 문제 풀 때도 그런 얘기 했었지. 지문에 있는 어떤 개념들을 설명하는 말, 그지?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그지? 정의를 설명하는 말로 바꿔놓는다고 개념을. 그래서 이게 모순 관계, 그죠? 사실은 반대 관계인데 모순 관계로 혼동하는 것. 그치? 그걸 갖다가 이렇게 문장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모순 관계의 개념 정의를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 항상 개념 정의 신경 써서 갑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고 자, 넘어가서 21번 봅시다. 아까 이제 설명하다가 잠깐 나왔었는데, 그지? 자, 모순 관계는 뭐라고? 중간이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집합도 없고 교집합도
없어요. 반대 관계는 지금 설명을 보면 반대 관계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둘 다 옳을 수는 없대. 그러니까 둘 다 참이 되는 경우니까 교집합을 말하는 거죠. 둘 다에 적용되는 상황. 교집합은 없어요. 자, 근데 둘 다 그럴 수는 있어. 그러니까 A도 아니고 B도 아닌 거 뭐야? 여집합이지. 자, 그래서 여집합은 존재하는 상황.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대 관계인데 문제는 이제 만약에 교집합이 있더라 그러면 모순 관계도 아니고 반대 관계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 논리를 잘 이해했는지, 그죠?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 지금 물어보려고 출제를 한 건데요. 실제로 보면 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교재에도 똑같이 나왔던 예문이지 반대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뭐가 있어? 한두 명만 입고 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첫 번째 예문 모두 입었다도 해당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아무도 입지 않았다도 해당이 안 되거든. 한두 명 입고 있으면. 자, 그래서 자, 이거는 둘 다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거지. 그래서 반대 관계입니다. 둘 다 그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모두 연기자가 된대. 그럼 100% 연기자. 10명 중에 10명. 그 다음에 연기자가 된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러면 0명. 그럼 중간에 뭐 한 서너 명 되는 거는 역시나 두 문장 어디에도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반대 관계.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보세요. 적어도 50%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많게는 더, 그러니까 50% 이상일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게 뭐다? 50 이상이에요. 이상. 그리고 많아도 50%를 넘을 수는 없대. 그러니까 50%까지는 돼, 안 돼? 되는 거지. 그러니까 50 이하입니다. 그지? 50을 넘어서 51, 52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가 겹쳐? 50%가 겹치죠. 이렇게 겹치는 교집합이 있는 경우는 모순이든 반대든 아무 데도 해당이 안 된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라 같은 경우 보세요. 라 같은 경우 아무리 낮아도 50%는 된대. 그러면 50% 넘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50%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상입니다. 50% 이상. 근데 아무리 높아도 50%는 안 된대요. 그럼 50은 빼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아래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 높아지는데 어디까지만 50%가 안 되는 지점까지만. 그래서 50 미만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지? 교집합도 없고 그다음에 그 이외 여집합도 없지? 그잖아. 뭐 100%가 이만큼 있어요. 여기가 0%고. 그러면 여기까지 딱 포함해서 그지? 50 이상 쪽하고 그다음에 나머지하고 이렇게 구분되는 거니까 이걸 피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모순 관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 남자다, 모두 남자가 아니다. 전형적이죠? 앞에 가나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관계? 그래, 반대 관계에 해당이 돼요. 미안. 그래서 얘는 반대 관계. 자, 그러면 다음 몇 번? 1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합니다.